온라인 쇼핑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5% 넘게 늘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5060 세대가 새로운 온라인 소비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만 명 넘는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고 2천억 원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정책이 효과를 본 걸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됐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세요?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되게 많이 늘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일반 대면 소비보다도 비대면 소비를 얘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인구 구성에서도 50대, 60대 좀 나이 많은 계층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직접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동안에 50대, 60대는 좀 귀찮아서 또는 복잡해서 이 온라인 쇼핑에 적극적이지가 않았는데 예.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거나 온라인을 거래하지 않으면 네.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비장한 각오로서 열심히 공부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세력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많은 회사들이 비대면에 온라인에 그 서비스 접촉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혁신을 해서 예. 보다 쉽고 훨씬 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합쳐서 예. 네. 문자 그대로 온라인 쇼핑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구독 서비스나 특히나 최근에는 새벽 배송 서비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된 이후에는 뭐 OTT 서비스를 비롯해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5060 세대들에게 가장 또 많은 또 증가세를 보인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5060 세대라 하면 지금 이제 50대, 60대를 그렇죠. 맞는 세대들인데요. 정년 퇴직을 임박하거나 또 이미 정년 퇴직해서 새로운 어떤 그 연금 세대에 진입하는 이런 분들인데 예.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늘어난 게 이제 세탁 구독 서비스. 네. 이 세탁을 과거에는 일일이 이제 찾아가서 예. 네, 네. 맡기고 또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고 참 불편했는데 아예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OTT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TV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서 영화나 예. 또는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 서비스. 넷플릭스 엄청 보죠, 뭐 사람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OTT, 또 우리나라 OTT도 지금 많죠. 네. 또 미국의 디즈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집콕하면서 그런 수요가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밖에도 이제 뭐 가전 또 도서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OTT 분야 지금 그림에서 나오지만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가 가장 크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배달하는 어플이나 그 OTT 서비스나 그런 걸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5, 60대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0대, 60대가 거래를 예. 더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나와 있던 저 표는 증가율 비중으로 봤을 때 예. 이미 20대나 30대는 과거부터 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었거든요. 익숙하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상 포기했던 거의 반 포기했던 50대, 60대 세대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백신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컴퓨터에 맞습니다. 접속하는 능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 예. 뼈저리게 느끼고 네. 또 이제 아기들이 시집 장가가고 떠나고 나면 예.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예. 디지털의 속도가 발전되면서 계층 간의 이 디바이드가 굉장히 벌어져서 사회적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따라잡기 위한 50, 60대들의 눈물난 노력이 지금 네. 그 같이 가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앞으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이 예. 쉽게 접속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아주 전력 지금 투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승패는 50대, 60대를 누가 더 많이 네. 온라인 시장으로 끌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통업 비즈니스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뭐 하나 사시죠? 저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는 아니, 안 사시니까. 예,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가 그 5060 세대들로 하여금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거나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순기능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이런 효과를 어쨌거나 나타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처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집안 살림을 다 맡기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보기 이제 좋네요. 예, 앞으로 본격적으로 온라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온라인으로서의 대세 전환은 불가피한 대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또 다른 세계의 그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흑사병이 중세에 일어났고 그게 이제 물러갔을 때 세계 경제에 달라진 모습을 보면요. 세계 경제가 당시에 중세 봉건 경제에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흑사병이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그 못지않게 예. 또 한 번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잠시 김대호의 역사 속으로 갈 뻔했네요. 예. 다시 이미 그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에요.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이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인하된 임대료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지금 그 스스로 임대료를 깎아준 분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깎아준 임대인들이 적지 않아요. 예. 현재 국세청 통계로 10만 명 조금 넘게 잡히는데요. 저것은 신고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신고를 할 때 나는 이런 그 임대료를 깎아줬으니까 세액 공제를 해달라고 신고한 사람인데 예. 제 주위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일단 국세청에 잡힌 통계가 10만 명 네. 적지 않은 숫자로 보여져요. 그럼요. 현재 지금 이 정부가 국세청에서 임대료를 스스로 깎아줬을 때는 7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내야 될 소득세에서 70%를 면제해 주는데요. 그중에 이제 전체 약 4천억 이상을 깎아주는데 그중에 2,300억이 세금을 면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일부는 자신이 세금 과표가 적어서 내야 될 세금이 적었다든지 이런 걸 이제 차감하고 순수하게 국세청이 공제를 해준 게 2천억이 넘어간다 이런데 이건 세계적으로도 뭐 상당히 그 우리 사회의 환난 상률 정신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간다.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적 어떤 충돌도 있고 이러지만 역시 우리 사회의 아직 미풍양속은 죽지 않았다.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훈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세금 깎아주는 것도 좋으니까 깎아주는 그 건물주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네.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50% 또는 그 이하였는데 작년부터 이게 70%로 올렸어요. 예. 이제 세금만 깎아줄 게 아니라 네. 그 밖에도 또 뭐 행정적 지원 이런 국세청만 하실 게 아니라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요. 지금
그 많은 임대인들의 경우는 명동 이 공실률 사태에서 보시는 대로 네. 아예 임차인이 없어서 맞습니다. 세를 못 주지 못해서 그 임대인들의 고통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네. 지금 자영업자 비대면 상황에서 거리두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어렵고 그 자영업자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도 같이 어려운데 이렇게 사회가 그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예.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뭐 좀 대여들의 상장 소식이 좀 이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회사죠. 크래프톤이 일반 청약에서 증거금이 5조 원, 경쟁률은 7.8대 1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공모주였는데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성적표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크래프톤이라는 저 게임 회사가 이제 우리도 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모할 때 내놓은 그 시가총액 금액이 한국 금융 역사상 가장 높았던 삼성생명 그 다음으로 높은 시세를 했는데 네. 막상 지금 그래픽 그림에 나오는 보시는 대로요. 청약률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예. 여기 겨우 7대1 정도 보통 그 이전에 상장을 했었던 다른 종 SK IET라든지 예. 또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카카오뱅크 이런 데는 300대 1, 뭐 100대 1, 못해도 그렇죠. 180대 1 이렇게 갔는데 겨우 7대 1 이것은 대여라고 꼽히는 상장사로서는 정말 좀 수치스러운 예. 공모 참사가 일어났다.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왜 그러냐. 청약이 미진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적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면 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대여가 왔는데 사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한마디로 가격이 생각보다 더 높았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변수거든요. 네. 지금 이 크래프톤의 가격이 40만 원대 후반으로 이래 나왔는데요. 이 가격이 만약에 이게 이대로 상장이 된다면 일반 은행보다도 더 커지고 또 일반 지금 게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크래프톤 말고 이미 상장돼 있는 넥센이라는 회사, 네. 네. 그 밖에도 뭐 넷마벨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보다도 주가가 더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건 폭탄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와서 그동안에 우리는 공모주만 하면 이것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눈 감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여 공모주는 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 이런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예. 상장하는 회사들이 아예 이번 기회에 좀 돈을 좀 더 벌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을 잘 낳는 거위가 있으면 네. 그 거위를 알을 계속 낳도록 해야 되는데 예, 예. 저 거위 뱃속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아예 잘라 먹는 그런 이솝수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아무리 올려도 계속 사더라. 한번 끝까지 올려보자.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뒤늦게 좀 깨닫고 아 이거 높은 것은 사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어떤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모주라고 해서 다 그럼 달려들지 말고 잘 평가를 해야겠네요. 지금 너무 고평가된 공모주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공모 상장주가 약 40개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그 중에서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겨우 4개밖에 안 됩니다. 예. 이 따상이라는 게 더블 따자거든요. 예. 첫날 이제 그 상장을 할 때 바로 금액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네네.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상한가까지 또 하루에 30%니까 2배의 30%니까 하루에 160%가 오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이제 공모주의 꿈, 따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제 따상이 아니라 그 반대말인 허상. 이제 허망이 돼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런 주식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하면 무조건 좋던 시절은 지났고요. 예.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정부가 저 공모주 가격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처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주가가 싼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예.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훨씬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공모주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내막을 잘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주에서 인기를 얻었던 카카오뱅크 내일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높았지 않습니까? 네. 188대 1 정도 같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입니다. 맞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은행 공모주 상장은 상당히 우리나라 이 경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은행이 대형 시중은행들, 뭐 KB은행, 신한은행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은행밖에 없었는데 저게 이제 인터넷으로도 하는 은행이 최근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네. 흔히 매기 효과를 말하자 은행들이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니까 조그마한 인터넷을 집어넣어서 이 매기의 효과를 주면서 긴장을 시키면서 좀 발전시켜보자 하나의 중대한 실험을 했는데 네. 저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 과정에서 고객들의 얼마나 사랑을 받을지가 굉장히 문제예요. 크래프톤보다는 이 공모가 뻥튀기가 훨씬 적지만 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공모가가 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이런 네. 지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대호의 경제 읽기 여기서 마치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좀 인사가 좀 어색했나요? 괜찮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